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이미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11월 14일 저녁부터 발생했던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시 하이주구 곡동 사건은 한밤중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안이 출동해서 1차 진압이 되었지만 15일 저녁에도 또 대규모의 폭동 시위가 있었고 14일에 이어서 15일에도 유혈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6일 어제부터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둥성과 광저우시 당국이 진압을 위해 배치한 대규모 공안 이외에도 군부대인 무장경찰 병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했던 것처럼 군대 투입을 감추기 위해 배기병처럼 흰색의 방역복을 착용했지만 방패 등 테러 진압용 도구와 총을 들고 거리에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거리 곳곳에 테러 진압 작전용 장갑차와 군 의료 차량 등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 군 의료 차량 배치는 참혹한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쉽게 넘어지는 대형 플라스틱 격리 펜스를 대신해서 철제 펜스를 대거 투입하여 거리 곳곳을 다시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핵산 검사 시 줄서기 격리용 펜스도 대량으로 준비하면서 광저우시 하이주구 주민들의 시위와 폭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안이 전면에 나서서 질서 유지와 행정명령에 따라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면서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응급환자 병원 후송에 대한 지원 보장과 음식물 부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자 공안들은 상부에 이 문제를 적극 건의하여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지역에는 이번 폭동의 원인 중의 하나인 생필품과 음식물 부족 사태에 대해 음식물을 아파트 격리지역에 지정된 지점에 놓고 주민들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생필품과 음식물 공급에 주민들이 서로 몰리면서 물건쟁탈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중국인민들은 핵산검사 방역은 철저하게 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먹을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은 이렇게 경쟁하게 만든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다섯 번째는 광저우시 하이주구의 의료와 섬유산업단지에 취업하기 위해 와 있는 외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특히 후베이 지역 농민공들이 많이 거주했던 하이주구를 비롯하여 광저우시에 있는 다른 지역의 농민공들도 장기 봉쇄 중인 광저우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광둥성에 취업을 위해 왔던 수많은 농민공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너도 나도 짐을 싸서 광저우시와 광둥성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폭동의 주역이었던 후베이 농민공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추방을 하고 있다는 중국인들의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떠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의견이죠. 여섯 번째는 광저우시를 포함 광둥성의 외지인들이 떠나면서 대대적인 연막소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연막소득은 거리는 물론이고 건물 내부와 사람들이 거주했던 주택 내부에까지 들어가 소독제를 뿌리는 바람에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죠. 일곱 번째 현상은 거주지역이 격리되면서 광저우 거리에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도 없는 사람들이죠. 중국의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통계 조작을 서슴없이 하는 당국의 발표가 매일 2만 명이 넘고 있다 보니 중국인들은 이 발표에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그렇다면 실제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중국인들은 당국의 발표에 0을 2개 이상 붙여야 실제 확진 수치와 근접할 것이라고들 말해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둘째, 확진자 숫자에서 최소 95% 이상이 무증상 환자라고 발표되는데 그렇다면 오미크론 변이가 더욱더 발전했다는 의미인데 핵산검사나 백신 효과는 어떠냐는 거죠. 셋째, 지난 5월 27일 이후 5개월이 넘게 사망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증상 95% 이상의 사망률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왜 매일 핵산검사를 하냐는 것입니다. 핵산검사는커녕 모든 공세를 풀어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여 음식물 부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냐는 거죠. 11월 15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수는 유증상 1,568명, 무증상 1,840, 18,491명으로 총 2만 59명이고 16일은 유증상 2,328명, 무증상 2만 804명으로 총 23,132명입니다. 이 중에서 광저우시의 경우에만 16일 유증상 1,189명, 무증상 8,486명으로 총 9,675명이 확진되어 중국에서 가장 많고 위험지역은 175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광둥성과 광저우시 당국은 이번 하이주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폭동에 대한 중앙의 책임 추궁이 두려운 나머지 시진핑이 해외에서 귀국하기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7가지의 폭동 이후의 현상들, 특히 외지 농민공들을 대거 귀향시키는 조치는 이전에는 없던 제로 코로나 방역 방식이죠. 이들이 돌아가면 공장 생산 라인이 텅 비기 때문에 자충수임을 알지만 계속해서 이들이 남아서 소요를 일으켜서 문제가 더 발생하면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허난성 정저우시 애플 최대 하청 공장 폭스콘의 경우에는 폭동 이후 떠나버린 노동자들 때문에 일손이 딸려서 새로 노동자들을 대거 모집하지만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소문을 아는 사람들이 폭스콘 공장을 외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다급해진 허난성과 정저우시는 공개적으로 퇴역 군인들에게 취업 호소문을 발표하고 애국을 위해
폭스콘 공장에 취업해 줄 것을 읍소하고 있습니다.河南省 정저우시 폭스콘 공장의 사례처럼 광둥성 광저우시 하이주구에서 외지 농민공들이 귀향한 이후 광저우시와 광둥성 역시 노동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중국인민들이 지적한 제로 코로나 방역 무용지물 세 가지 의문점처럼 중국은 단 한 사람의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제로 코로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정치가 과학을 압도하고 정치가 사회를 통제하는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까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